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로 인한 통일교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박수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현입니다. 좀 당이 어수선합니까? 왜 어수선합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뭐 설만 있는 상황이어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오늘 네. 이 순간, 네. 예, 그 민주당은 지금 뭐 오늘 보니까 뭐 중앙일보, 한겨레, 뭐 도화 모든 언론들이 통일교에 관련된 이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당에서 확인하신 거, 당에서 파악하신 거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 당에서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고 파악할 일도 없고요. 네. 예, 어떤 의혹이 나오면 뭐 수사를 통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될 일이지. 네. 예, 당이 그것에 대해서 뭐 파악할 뭐 능력도 없고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예. 당에서 무슨 윤리감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오늘까지도 저도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어떤 것을 특정하거나 네. 뭐 이럴 수는 없는 그런 수준들의 기사입니다. 예. 예를 들면 하다못해 옛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이 어떤 특정 언론의 한 사안들을 흘리는 네.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관행이 그러면 있죠. 거기는 예. 검찰에 따르면 예. 이라고 좀 확실하게 쓰던가 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 뭐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예, 어떤 걸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소문을 쓴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당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거가 정확치 않은 최소한의 근거도 예. 그런 사안을 가지고 당이 어떤 그 윤리감찰을 뭐 지시한다거나 라고 윤리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수사권이 없는 당이 특별하게 밝혀낼 게 없습니다만 네.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이지만 뭐 개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윤리감찰을 받았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지시할 만한 근거로 보이는 네. 보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2일 중앙일보가 민주당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때는 2명이라고 특정이 됐다가 한겨레 보도로 15명, SBS 보도로 16명, 아니죠. 그 사이에 문화일보가 10여 명, 예. 뭐 이렇게 계속 명단이 있다가 토마토 뉴스에서는 실명으로 민주당 관계자들 이름이 나왔고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는 진보 쪽도 노영민, 김현철, 뭐 이종석 뭐 계속 실명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재수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또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천정궁에 가서 네. 윤영호 본부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딱 10분 차담한 게 전부고 그 이상 일체 접촉이 없었다. 뭐 이종석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십니다. 이게 계속 실명이 이어지는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검에서는 공식 여야 5명이다. 이렇게 확인은 해줬습니다. 예. 특검은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예. 여야 5. 그렇습니다. 예. 특검이 오죽하면 그렇게 그 정도라도 확인했을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네네. 원래 특검법에 의하면 그 특검의 원래 수사 범위 네.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경찰이나 다른 곳으로 이첩을 할 텐데 네. 그것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이첩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조기에 이첩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특검법을 어기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3대 특검인데 어떤 특검도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도요. 네. 그거를 그 기간 전에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렇게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하게 돼 있냐? 예.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첩이 되거나 밝혀지면 그로 인해서 자칫 이 본래 특검의 수사 내용이 네. 영향을 미치거나 이것이 공개될까 봐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그 민중기 특검은 그런 것에서 어긋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자꾸 그것을 선택 수사했다. 뭐 왜 그것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 봐주기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거기 이름이 나와 돌아다니는데
나경원 의원을 봐주려고 선택 수사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언론마다 보도하고 있는 관련 인사의 숫자가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네. 통일교가 정말 여야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누가 집권할 때마다 네. 거기에 손을 대기 위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로비를 많이 했다. 했었구나. 예. 그런 것을 예. 볼 수는 있죠. 예. 예. 근데 사실 통일교의 대외 로비라는 것은 비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미국의 공화당 인사들 보면 뭐 마이크 펜스, 폼페이오, 심지어 트럼프 250만 달러를 받았더라고요. 통일교로부터. 그러니까 그 종합해 보면 뭐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떤 본인들의 교계 어떤 그 영향력 확산을 위해서 정치권에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게 좀 확인이 좀 되는데 그 실제 이게 무슨 관행처럼 근데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오랫동안 정치하셨으니까요. 유독 통일교만 이렇게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종교 세력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뭐 자신들의 민원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청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지 좀 벌어지긴 합니다만 좀 어떻습니까 현실이? 예, 하여튼 정치인들은 좀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사실 그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종교 단체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유불선 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유불기인가요? 하여튼 하여튼 예, 뭐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네. 뭐 절에 부처님께도 가고 뭐 교회 새벽 예배도 가고 뭐 다 하지 않아요? 예. 그것과 달리 종교가 정치인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사례들도 예. 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통일교가 특별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죠. 예. 말씀대로 일본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그런 그 사망 사건, 네. 여기에 이제 뭐 통일교가 배후에 있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뭐 해체 수준의 이런 것도 조치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해상명령.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어떤 그 통일교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청탁을 했다. 네. 전재수 장관만 하더라도 한일 해저 터널을 가지고 청탁을 했다.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전재수 장관에게는 그것이 네. 본인의 혐의를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뭐라고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중요한 지점이 되고 예, 있는 예, 것이죠. 예. 왜냐하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한일 해저 터널의 건설은 국민의힘이 공약이었어요. 네. 근데 전재수 장관은 그 당시에 이것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에 나가서도 한일 해저 터널로 해서 일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부산이 피해 보는 것이다. 반대한다. 정확히 했어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전재수 장관의 그렇습니다. 당시 공약은 반대다. 반대 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도 발표했다. 언론에 나가서 예. 얘기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통일교가 네. 어떤 그 설립 목적 정관 뭐 민법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무슨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설립한 건 아닐 텐데 네. 왜 이런 설립 목적 외에 이런 일들을 하는가? 네, 네. 그러니까 민법 84조인가 이것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통일교가 특별하게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많이 접근한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고 네. 또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이번에도 나온 펜스 부통령입니까? 네. 유명 인사들을 행사에 초청해서 예. 그리고 국내 정치인들 유명인들을 또. 자신들 행사에 초청해서 예.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는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그렇습니다. 사용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이렇게 보여지는 지점이죠. 예. 뭐 그리고 뭐 엄청난 거마비를 이제 주고 혹시 본인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민원 뭐 이런 보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래서 왕왕 저도 하긴 합니다. 요즘에 겁이 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나도 통일교 갔다 온 거 없나? 모르고 예. 어떤 행사인지 모르고 예. 간 적은 없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예. 그런 정도까지 스스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한다 원들께서. 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어떤 행사에
저를 초대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네. 이 정말 엄청난 행사다. 네. 미국에 막 이런 인사도 오네. 그 나도 가볼까 이런 예. 생각을 했었는데 예.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통일교 무슨 행사인지 이런 생각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렇게 좀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특정 종교 단체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이용한 측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법 이것은 이제 정치 자금인지 네. 뇌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청탁이 있으면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관돼서 또 한번 설명을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7년인데 네. 그것을 뭐 봐주려고 완성시키기 네. 위해서 늦게 했다. 봤다. 그런데 특검은 아마 아니 전재수 장관에게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청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네. 청탁을 했으면 뇌물인데 뇌물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상관없는 얘기고요. 상관없죠. 혹시 전재수 장관하고 직접 통화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어제 제가 그 귀국 인터뷰를 전재수 장관이 하자마자 네.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재수 장관은 저하고 오래된 직위이기도 하지만 특히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같은 문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재수 장관은 상임위 위원장으로 저는 네. 위원으로 예. 같이 활동을 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말투만 봐도 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 수 있는 사이예요. 예. 근데 어제 전화를 걸었더니 뭐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제가 깜짝 놀랄 만큼 편안하게 예. 형님 동생 이렇게 부르던 사이이니까 예. 그렇죠. 예. 형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형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첫째는 사실이 아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정말 지금 어떤 해수부 이전, 그다음에 북극 항로의 개척, 또 새로운 부산의 어떤 발전의 네. 기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막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해수부 공직자들에게 내가 이런 불명예를 안겨줄 수 없다. 누가 될까봐. 예, 누가 될까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재수 장관은 불명예를 안겨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의혹만 제기됐어도 이런 장관직까지도 즉시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네.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 뭐 그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바로 그겁니다. 제 마음이 예.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털고 예.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네. 돌아오겠다면 그거 이런 굉장히 어려운 예. 일이거든요. 그 뭐 지금 뭐 까르띠에 뭐 무슨 시계 2점 네. 그리고 현금 4천만 원인데 최근엔 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금액 특징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어제 MBN 보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윤영호 씨의 관계자를 통해서 MBN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영호 씨가 직접 전달했다는 게 아니라 봤다. 자기가 본 것을 진술한 거다.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말이 살짝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30살 이후에 시계는 찬 적이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보아할 때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검찰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건은 좀 어떤 맥락으로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전재수 장관이나 민주당 인사들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저는 대변인을 많이 했고 또 현재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그 기사의 맥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없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부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조계가 어디입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들이 경쟁적으로 막 언론사가 쏟아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 언론의 보도는 좀 특이하게 좀 봅니다. 아니 근데 몇몇 언론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학자 특별 보고의 보고서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고 첫 보도는 그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이제 윤영호의 진술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윤영호 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2일 본인 재판에 출석해서 법정 증언으로 처음 이게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실제로 9일 재판에서는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것에 근거한 보도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영호 전 본부장인가요? 직책이 예. 그분이 본인이 직접 전달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처럼 윤영호 씨의 부인이 그 통일교회 회계 책임자로서 뭐 돈을 직접 백에 담았다거나 예, 뭐 가방이 나오거나 목걸이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이렇게 아니다. 해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 목격한 것, 네. 목격 진술로 지금 진술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처럼 돈 얼마를 백에 담았다. 그런 네. 담은 관계자가 윤영호 씨의 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상당히 있고 그것은 수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인데 네. 이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보도에 따르면 예 윤영호 씨가 직접 돈을 담은 것도 아니고 네. 만진 것도 아니잖아요. 전해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목격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실명이 계속 나오는 건 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어프로치 명단은 강선우한테, 될 사람은 정진상에게 넘기겠다. 뭐 이런 지금 녹음 파일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20대 대선 직전에 그 일테면 전방위적으로 로비하지 않으면 5년이 괴로워진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하고 스테픈 커리 젊은 애들 표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면담을 통일교가 추진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그 내용을 언론이 앞다투어서 뭐 실명으로 보도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큰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통일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 단체가 본인들이 전방위로 예를 들어서 여야 정당을 떠나서 로비를 하고 접촉을 시도한 네.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연히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여야 관계없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것이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네. 또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뭐 단호하게 원리 네. 원칙대로 이것을 뭐 대처할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설에 의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 통일교가 열심히 자기들이 뭔가 가서 로비도 하고 했는데 네. 자기들이 무슨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당 차원에서 기초적이지만 윤리감찰을 지시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네. 당은 그러면 이게 그냥 통일교 차원에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손에 잡히는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지 않는 만큼 뭐 예민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예. 크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그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네. 상당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그런 사실이 나온다면 네. 당연히 단호하게 이것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네. 전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시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 민주당의 뭐 지방선거 구도에서 전재수 장관도 굉장히 중요 변수로 고려를 하셨을 텐데 선거에 뭐 작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어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흠도 있겠죠. 그러나 흠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양심에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뭐 불법 무슨 뭐 뇌물죄, 네. 당연히 불법이죠 이거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네. 뭐 아예 없다고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깨끗하다, 무고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면 네.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깨끗함을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걸 바라보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어제 그 현장에 직접 가셔서 부처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그 무슨 쿠팡에 대해서 직격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국정감사 직전에 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쿠팡의 한국법인 대표를 2시간 반 동안 오찬한 사실이 또 드러났거든요. 네. 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찬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네. 보도의 표현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것이 네. 아니 밥을 먹은 게 무슨 숨길 일입니까? 숨겼다가 그것이 뭐 밝혀졌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표현일 텐데 네. 아니 원내대표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예. 민생에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로서 네. 당으로서도 매우 엄중하게 봐야 될 문제이죠.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특히 원내대표는 네. 그것을 알아보고 할 당연히 그런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네.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을 닫고 둘이 단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밥을 먹은 게 아니고요. 네, 네.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배석한 가운데 그런 문제를 듣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저는 원내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김병기 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비서진으로부터 받았는데 서영교 네. 네. 의원이 그 네. 대한변협 그 회장 면담하는 과정에서 배석자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쿠팡 관계자인 걸로 드러나서 부적절이라고 쓴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 부분을 부적절이라고 했는데 뭐 그 국정감사 전이긴 하지만 오찬한 게 괜찮은 거냐? 아니 왜냐하면 대관 로비를 워낙 세게 하니까요. 아니 쿠팡이. 근데 김병기 네. 원내대표가 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부적절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썼다고요? 아니 비서진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문자 받은 거잖아요. 보고를 받은 거죠. 예, 예. 예. 어쨌든 뭐 그런 것은 본인이 부적절이라고 판단을 해서 뭐 한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를 했는지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민생과 권리를 잘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설사 형식이 부적절하다, 시기가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원내대표의 책임과 의무는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기 만나서 무슨 여러 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뭐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원내대표의 어떤 권한과 의무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팡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그러면 그 무려 3,370만 명의 그거하고는 다른 개인정보. 문제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예. 요 그 쿠팡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 혁신도 필요하고 당장 범킴이라고 불리죠. 네. 그 증인 신문에도 출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응한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 사실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여러 가지 뭐 말씀도 좀 덜어 해주시긴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그런 쿠팡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좀 해법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첫째는 이 쿠팡의 그 실질적인 창업주가 국회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네. 매우 괘씸한 일이죠. 국민 눈높이에서 국회가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창업주이긴 하나 네. 대표이사 CEO 현재가 네.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네.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것인데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런 걸 떠나서 심각한 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분노와는 별도로 차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냉정하고 그래야 네. 좋은 제도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쿠팡 정도의 그런 어떤 큰 기업에서 그런 보안 조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번의 어떤 경고나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하기 네. 위해서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쿠팡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이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쿠팡 전에는 롯데카드 그렇습니다. 전에는 SK텔레콤, 뭐 나만 알 개인 정보가 없다. 그리고 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집단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피해 구제 절차도 굉장히 뭐 10만 원 정도 받는다. 뭐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배상받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도 매우 어렵고 실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만 기업이나 기업주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다. 결국엔 소비자 그리고 뭐 노동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이 구조를 바꾸는 건 역시 정치의 역할, 국회의 역할 아니냐.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거냐. 집단 소송 제도라도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왜 국회의원을 안 하십니까? 네, 저는 기자입니다. 그렇게 똑똑하신 무슨 말씀이야?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국회- 말씀이 네. 맞습니다. 언론이 정치와 국회와 함께 네. 이런 문제를 늘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깨어있는 역할을 해야 되죠. 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이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말 중에 대마불사라는 게 있어요. 네, 기업, 네. 대기업이 되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네. 나중에 다 흐지부지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되죠. 대기업 총수가 감옥에 가면 금방 사면이 돼요. 네. 예, 그리고 무슨 범죄자에게 금액이 크고 규모가 크면 또 경제사범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붙여줍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민 경제, 네, 민생을 네.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노가 국민적 눈높이인데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건들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야. 왜 대기업을 못 살게 굴어? 네. 또 이렇게 또 질타를 하세요. 조중동 뭐 보수 언론들이 네, 당연히 주로 그렇게 그렇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마불사로 이어져 온 뭐 이런 어떤 네.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일부 그런 어떤 인식이 계속 유지되도록 편승하는 네, 그런 어떤 세력과 계층과 뭐 일부 언론 네, 이거 전부 다 이번 기회에 네. 이런 어떤 문화나 의식 구조가 없어지지 않으면 네, 이번에 아무리 국회가 좋은 제도 개선을 만든다 하더라도 역시 제한적으로 대기업은 좀 그만 건드려. 그건 심한 규제야. 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어마어마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무슨 뭐 네, 배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막 뭐 조 단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일이 예. 되잖아요. 뭐 얼마 전에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배상액을 토해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나쁜 세력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공정해지고 깨끗하게 네. 잘 마련하라는 요구는 또 여전히 받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이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점차 이제 대마불사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인식이 네. 이제 없어져 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큰 기업일수록 또 어떤 책임이 예. 훨씬 더 강화되는 놀랄만한 책임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하고 네.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죠. 그 지금 2차 종합특검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 내란 특검이 이제 그 종료를 하게 되고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되는데 뭐 저희 잠시 뭐 연결을 이따가 하겠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2차 종합특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또 여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야. 국민의힘이 또 보수 언론이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셔서 굉장히 큰 위로를 느낍니다. 힘이 납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네, 예, 어떤 처음에 잘못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는 고개를 탁 숙이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요. 그리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윤석열을 보십시오. 12월 3일 계엄을 했어요. 12월 12일 날 담화를 발표합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당당하게 책임지겠다. 그래서 금방 탄핵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4월 4일까지 갔잖아요. 네. 왜 그랬습니까? 부정하고 저항하고 체포영장도 응하지 않고 지금 지난 1년간 우리가 지났는데 1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 1월 18일 날 내란숙의 윤석열이 또 석방될지 모르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좀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있어요. 네. 개혁의 시기에 개혁에 저항하는 반개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3대 특검이 전체의 한 5분의 1도 못 밝혀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 그 지금 뉴라이트의 준동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언제 그래서 합니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이 왜 나왔냐? 예. 바로 지기현이 12월까지 재판을 끝낸다고 한다고 해놓고. 했다가 예. 1월 중순까지 심리를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월 중순에나 선고가 나올 텐데 말씀 1월 18일 날 윤석열은 석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 하려고 했더니 많은 위원이다 뭐하다 저항이 지금 막 거센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지점에 있다.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메시가 훌륭한 축구 선수인 것은 상대 선수가 태클이 두를 걸 다 예상하고 그 태클마저도 피해 가야 돼요. 태클에 걸려서 페널티킥이 아니고 그냥 프리킥을 얻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전부 다 우연성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이 내란 재판 전담부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많은 공론화 의견을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외부의 로펌에 네. 법률 자문을 맡겼던 것이 15일까지 이제 결과를 저희가 받기로 했는데 아하. 조금 하루 이틀이라도 당겨서 받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의견 듣고 네. 의원총회도 열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던 법사위 의견, 로펌의 의견, 예. 그다음에 한정혜 정책위장이 쭉 해왔던 예. 법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의견, 네.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n분의 1이거든요. 네, 네, 네. 또 심지어는 뭐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다던데라고 네. 하는 그것도 n분의 1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국민이 원하시는 걱정이 좀 덜어지도록 그런 내란 전담부 재판부법을 만들고 연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께서 당의 이른바 속도 조절에 대해서 너무 쫄았다.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님이나 김용민 간사는 되게 억울해하세요. 왜 맨날 저 법사위가 사고 치는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냐. 예. 그런 거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때로 계속 응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가장 강한 빛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그런 가장 원론적인 강한 빛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언론에서 시작해서 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고쳐볼까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주 흐리멍텅한 걸 가지고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법사위가 혼자 사고 치는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사위 혼자 사고 치는 것은 아니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